안녕하세요. 2023년 상세설계 페스티벌 발표를 진행할 1조 김기범 이범수의 발표자 김기범입니다. 이번에 저희는 오일 순환을 이용한 윤일모터 냉각 성능 분석이라는 주제로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목차인데요. 우선 저희가 수행한 프로젝트에 대해 간단히 소개하고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수행한 선행 연구 조사에 대해 설명하고 연구 과정에서 수행한 모델링 그리고 해석 과정에 대해 설명드릴 것이고 이를 토대로 얻은 결과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고 마지막으로 고찰 및 보완점에 대해 설명드리면서 발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번 저희 프로젝트에 대해 간략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번 프로젝트에서는 이닐모터를 냉각하는 것을 주제로 연구를 진행하는데 이닐모터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자동차 바퀴의 구동 모터와 브레이크 시스템, 서스펜션 시스템 등을 통합하여 부착한 모터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닐모터는 제한된 부피를 갖기 때문에 밀폐된 공간 속에서 효과적인 냉각 방식이 도움되어야 하고 특히 이닐모터의 구성 부품 중 코일의 온도 취약성으로 인해 코일부의 최고 온도가 180도를 넘는다면 모터의 작동 불능을 초래할 수 있어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여러 냉각 방식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이번에 코일의 발열을 줄이는 것에 관심을 두고 연구를 진행하였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대표적 냉각 방식인 순행식과 윤행식 냉각 방식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순행식 냉각 방식에 대해 간략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순행식 냉각 방식은 오른쪽 그림과 같이 열이 코일에서 코일 코팅과 전열지, 그리고 스테이터와 로터, 샤프트와 하우징의 순차적인 경로로 이동합니다. 왼쪽 표는 열 전달 과정에서의 부품의 열 전도도, 두께, 접촉 저항에 대한 값들을 나타내는데 이때 코일 코팅과 전열지는 다른 부위에 비해 열 전도도가 현저히 낮아 코일에 열이 집중되고 접촉 저항 또한 가지고 있어 열이 주변 부위로 전달되는 것을 방해합니다. 순행 방식으로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에 저희는 오일과 같은 냉각류 유체를 활용해서 직접 냉각하는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다음으로 선행 연구 조사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사한 논문에서는 모터 외부로의 순환 없이 내부 하단에 오일이 고여있는 방식을 택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다음 그림과 같이 코일 최대 허용 온도인 180도를 넘는 223도의 온도를 나타내 모터의 고장을 추리할 수 있어 저희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입출구를 통해 냉각류가 순환하는 방식의 모터를 고안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저희가 이번에 수행한 모델링과 그 해석 과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림에 보이는 바와 같이 동심원 모양의 모터를 제작하였고 초록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저희가 이번에 집중해서 다룰 코일을 나타내고 왼쪽은 지면을 나타내며 확대해서 표현한 그림은 이번에 기존 모터에 추가하게 된 입구 부분을 나타내는데 코일의 냉각에 집중하고 충분한 유량을 확보하기 위해 폭 17mm, 그 높이는 2mm로 설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맞은편에 같은 모양과 치수를 갖는 출구 또한 추가하였습니다. 이번 실험에서 원활한 실험 수행을 위해 정상 상태의 조건을 두었고 냉각류에 의한 냉각 효과에 집중하기 위해 외부 공랭에 의한 냉각을 무시하였으며 주로 전도와 대류에 의해 열 전달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복사에 의한 냉각을 무시하였고 난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측류 모델을 적용하여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오른쪽의 표는 이번 연구에서 활용한 각 부품에 대한 물성치를 나타내었습니다. 다음으로 해석 과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메시의 수는 약 40만 개였고 그리고 최대 스쿠니스는 0.94였으며 가장 높은 온도를 나타내는 상태의 발열을 줄인 것이 가장 중요하기에 모터의 회전 속도는 5000rpm으로 두었으며 오일의 유입 속도를 변화시켜가며 각각의 경우에 대해 최대 온도를 측정하였고 모델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 기준 모델을 만들고 이를 실험 모델과 비교하며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결과 분석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준 모델 1은 냉각류 없이 발열이 일어나는 상태를 나타내고 최대 632도의 온도를 보였는데 이는 냉각 수단이 없어 각 부품이 높은 온도를 나타낸다고 해석하였습니다. 기준 모델 2는 내부 하단에 냉각류가 고여있는 방식을 나타내고 최대 197도의 온도를 보였는데 이는 냉각류가 흐르기에 기준 모델 1에 비해 온도가 현저히 하강하였다고 해석하였습니다. 다음 그림은 입출구를 통해 냉각류가 순환하는 모델을 나타내고 최대 약 180도의 온도를 보였고 입구 속도를 0.01m/s에서 10m/s까지 변화시켜가면서 176.4도에서 155.1도까지의 최대 온도 값을 얻어냈습니다. 다음 그래프는 입구 속도에 따른 최대 온도 그래프를 나타낸 것인데 그림과 같이 기울기가 급격한 구간이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온도를 현저히 감소시키는 구간이기에 이 구간에 존재하는
0.1m/s의 입고 속도를 최적의 속도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고찰 및 보완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연구를 통해 오일이 없는 경우보다 있는 경우에 비순환 방식보다 외부로의 순환 방식이 더 우수한 냉각 성능이 나타남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대 온도 감소 경향을 볼 때 기울기가 급격한 0.1m/s 부근의 입고 속도가 최적의 냉각 속도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완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입구와 출구의 크기가 작아 원활히 외부로 순환하지 못하는 오일이 존재하여 향후 치수와 형상을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실주행 시에는 모터의 RPM이 계속적으로 변화하기 때문에 현실과 가까운 상황으로 해석하기 위해서는 비정상 상태 해석이 필요할 것입니다. 수월한 해석을 위해 모터의 형상을 단순화했기 때문에 보다 정확한 해석을 위해서는 실제 사용되고 있는 모터의 형상과 가깝게 설계를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접촉 열정, 코일 코팅, 절연지의 열 전달 효과를 고려하지 못하였으나 향후 정확한 온도 예측을 위해서는 이러한 요소도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참고 문헌이고 이상으로 이번 상세설계 페스티벌 프로젝트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